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계의 청년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청년들 그 네 번째 손님. 오늘도 미국에서 오신 제인 씨와 함께 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제인 씨의 인생사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오늘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미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인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죠. 먼저 제인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미국은 주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주 단위로 뭔가 되게 많이 다 다르고 또 동부, 서부마다 뭐 조금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고 하는데 네네. 제인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저 원래 메인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7-8살 때쯤에 버지니아주라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고향 2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그 동부에 속하나요? 서부에 속하는 건가요? 동부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인주는 맨 북쪽, 거의 캐나다.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약간 더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 네.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 이사 갔을 때는. 그래요? 뭐가 어떻게 같은 미국인데 네. 그렇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제가 메인주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살았을 때 둘 다 1,000명밖에 없는 마을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도 네. 같은 시골인데도 약간 색이 다른 거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에서는 그 남부 사투리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 제가 알아듣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뭐 새로운 학교 전학했을 때 선생님 제가 저 그때 8살이었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놀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everybody take out your pencils 이라고 하시더니 제가 선생님 근데 펜슬 뭐예요? 원래 연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연필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이 뭐지?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연필이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 날 놀리는 거지 생각하셔서 되게 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연필 도대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뿐이죠. 네. 근데 그건 몇 주만 있다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부는 약간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친리교회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인주에 있었을 때 우리 가족 원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 신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남부에서 카톨릭이 많이 없어서 우리 종교 바꾸게 됐습니다. 기독교로.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지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미합중국 전체에 대해서 네네. 자랑 좀 해주세요. 미국이요. 일단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방금 말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다 좀 살짝 특이하고 네. 서로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도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우리 melting pot 영광로라고 우리 배우고 자라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은 원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가족은 한 50, 70년쯤 전에 이탈리아에서 왔고 네. 그리고 아버지 가족은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친구들 중에 독일, 일본, 한국, 에티오피아 진짜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어떤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그런 네네. 나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인종 차별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교육도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미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우리 다 서로 좀 존중해야 한다 이런 거 많이 배우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특히 제가 버지니아주에서 자라고 있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한 절반 정도 흑인, 절반 정도 백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뭐 저도 뭐 흑인 친구가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진짜 뭐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미국에서 네, 보통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교육을 많이 받는다. 네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이 또 네. 되게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네네네. 이제 미국 드라마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보게 네네. 되면 고등학교 때라든가 이럴 때 꼭 운동을 하나씩 막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건가요? 네, 그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어. 모든 학생들이 뭐 100%다 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네.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운동 아니면 어떤 과외 활동 하나라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저는 운동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중학교 때 제가 응원대 오디션 하긴 했어요. 치어리더. 네네.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시도는 했어요. 네. 네, 결국엔 실패했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합격하고 제가 펑펑 울었죠 그때. 제가 다행히 치어리딩이 아닌 제가 뭐 연극 동아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저의 성격에 훨씬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치어리더가 안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막 그 미식 축구. 네, 남자들. 미식 축구. 네, 미식 축구는 네, 학교마다 다 팀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도 우리 시골이라서 좀 그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미식 축구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네. 많군요. 네, 우리 자주 이기지는 못했지만 네, 우리 열심히 싸웠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정말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남편이 미국을 한번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정말 끝없이 직진하는 것이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워낙 땅이 크니까 자동차가 되게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네. 집에 막 차가 3대인 집도 있고 네. 운전면허도 필수일 거잖아요. 네네. 네, 전 뭐, 그래서 네. 계속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에 사는 이유 진짜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 미국 나이로 저 25인데 네. 그 25살인 성인이 운전할 줄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미국에서.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까지 있었어요. 운전면허 수업. 네. 너무 그만큼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 못한다면 그냥 그냥 다리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군요. 네네. 네, 뭐 진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옆집 가는 걸 차 타고 간다고 그래요. 좀 무슨 소리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좀 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친구들 중에 정말 그 집 앞에 서 있으면 인간 한 명도 버릴 일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네, 땅이 크고 그래서 운전면허가 필수다. 네. 근데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기도 하지만 또 네네. 대중교통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운전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요? 면허를 따놓긴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러시군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또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배우고 것 싶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아시면 뭐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에서 비싸요, 학원. 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네. 제가 좀 운전 잘해지면 꼭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미국은 이제 군인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존경을 받고 대우도 많이 좋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훈장을 받은 군인에게는 대통령도 이제 네. 그 경례를 할 정도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네. 그 군인이 되면 되게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경에서 왔으면 그 군대에 가면 좀 많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장학금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보험도 받을 수 있고 되게 뭐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모든 남성들이 다 가야 하는 제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선택 제재이기 때문에 약간
끓이기 위해서 뭐 뭔가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네. 그리고 뭐 군대에 있으면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국보다 보통 기본 복무기간 뭐 4년부터예요. 그래서 그거 뭐 거의 뭐 4년제 대학 다니면 그 비슷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뭐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4년을 복무, 네, 4년 이상을 4년, 복무해야 네. 되는 거네요. 네, 그 4년 이하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렇구나. 네. 한국은 이제 한 19개월 뭐 이렇게 네네네. 한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미 해병대 네. 가 굉장히 훈련이 어렵고 네. 힘든 것인데 네.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군대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런 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뭐 통계는 외우고 오진 않았지만 네, 좀 아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해병대는 영어로 Marines이라고 하는데 네. 그 미국인한테 I'm a Marine이라고 하면 와우 대단하다. Oh my God. 진짜 뭐 체력도 대단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네네. 최초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은 그런 네네. 국가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북한의 어떤 청취자분들한테는 선거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네네. 이런 개념이 잘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북한의 선거는 좀 강제적인 부분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어떤 건지 뭔가 네네. 이제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 선거 제재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사용하는 선거 제재랑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르고 그래서 진짜 그거 나라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말하자면 보통 뭐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게 1인 1표 제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마다 그 대표자가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버지니아주에서 뭐 대표자 17명 있어요. 네. 제가 버지니아주 사람으로서 제가 투표를 한다면 그 약간 그 버지니아주 사람들이 다 투표하고 나서 뭐 개표하기 시작한다면 그 52% 만약에 뭐 후보자 A 선택했으면 그 17명 중에 그 17명의 대표자들의 표가 다 후보자 A한테 가는 거예요. 52%면은 다 후보자 A한테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누가 뽑히는가에 따라서 그 후보자들이 다 그 후보자를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네요. 네네. 선거하는 그래서 거네요. 약간 간접적인 제재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보통 결과가 보통 1인 1표랑 똑같은데 가끔 같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선거도 그랬고 그리고 2000년 선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이 제재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뭐 시골에서 그 사람이 많이 없는 주에서 그 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 아니면 뉴욕주에서 그 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의 입장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간접적인 제재가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요새 가끔 그 1인 1표 제재 결과랑 이런 감정적인 electoral college이라고 하는데 그거 결과가 가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끔 우리 이 선거 제재를 바꿔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요새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네, 저도 미국인이지만 저한테도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도 그 민주주의 속하는 사람들처럼 다 나라마다 다르고 되게 다양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에 맞춰서 이 뭐 미국에 맞는 아니면 한국에 맞는 제재를 선택하고 계속 보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선거를 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네,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이제 미국 하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화 시장을 보유한 나라잖아요. 그건 헐리우드. 네. 네네. 정말 그 제인 씨가 좋아하는 어떤 헐리우드 영화 북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헐리우드 영화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디즈니 영화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어공주라는 영화 정말 좋아했었고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제가 그 인어공주 주인공인 에리얼 좀 에리얼. 좀 네. 비슷하게 보이고 싶어서 제가 뭐 빨간색 염색했거든요. 네. 머리를.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 영화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마 School of Rock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국인들이 많이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었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선생님은 그 사립 초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학생들한테 락 음악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화예요. 학교물이네요. 네네. 네, 학교물은 진짜 뭐. 재밌어요. 그리고 네. 주인공은 잭 블랙이라는 배우인데 저 잭 블랙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북한 사람들도 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 블랙 이야기하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너무 빛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웃기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미국인이 말해주는 진짜 미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더 묻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한 주가 더 남아 있거든요. 네, 제인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인 씨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